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협박했지만 정말 가능할까요? 오늘 우리는 트럼프의 발언을 분석해 그의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봅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미국에게 어떤 전략적 가치가 있을까요? 화면에 미국 조지타운 대학교 국제관계학과 로버트 매닝 교수가 등장합니다. 백발의 학자는 단정한 차림새로 카메라를 응시합니다. 그는 미 국무부 정책자문위원회 출신으로 미국의 아시아 전략과 동맹 관계를 30년 넘게 연구해온 권위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큰 오해를 낳을 수 있습니다. 매닝 교수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그의 협상 전략과 미국의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함께 분석해야만 진짜 의도를 파악할 수 있죠. 트럼프의 목소리가 화면을 가득 채웁니다. 한국은 부자 나라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더 많은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 특유의 표정과 손짓이 이어집니다. 그의 발언은 항상 논란을 일으키죠. 특히 동맹국들에 대한 발언은 더욱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즈니스맨입니다. 그의 모든 외교적 결정은 거래의 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매닝 교수의 분석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거래에는 항상 양측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죠. 주한미군의 존재는 단순히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지정학적 이익의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지난 선거 기간 동안 트럼프는 여러 차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그의 첫 임기 때도 비슷한 발언이 있었고 이번에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보이는 듯합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한국 사회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과연 트럼프는 정말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의도가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더 많은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기 위한 그의 트레이드마크인 압박 전술일 뿐일까요? 과거 트럼프가 가장 후회한다고 밝힌 결정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아프가니스탄 바그람 공군 기지 철수입니다. 트럼프는 이 결정이 전략적으로 큰 실수였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기지는 중국 핵시설에서 1시간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꼭 유지했어야 했다. 트럼프의 단호한 발언이 들립니다. 그는 이 기지가 가진 전략적 중요성을 매우 높게 평가했던 것이죠. 결국 바이든 행정부 시기에 미군이 철수한 후 중국이 그 기지의 영향력을 확대했고 트럼프는 이를 미국의 큰 전략적 손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사례는 트럼프가 군사기지의 지정학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입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에서 미군 기지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협상 카드이자 전략적 자산인지 명확히 보여주죠.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미군 기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미군 기지들, 특히 오산, 평택, 군산 기지는 베이징에서 비행기로 1시간 남짓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바그람 기지와 비슷한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셈이죠. 트럼프가 바그람 기지의 가치를 그토록 높게 평가했다면 한국의 미군 기지는 어떨까요? 화면에는 한반도와 중국 본토가 나란히 보이는 지도가 나타납니다. 오산 기지에서 베이징까지의 거리가 눈에 띄게 가깝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런 지리적 근접성은 군사적으로 엄청난 이점을 제공하죠. 트럼프는 중국을 미국의 가장 큰 경쟁자이자 위협으로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그의 첫 임기 내내 대중국 견제 정책을 추진했고 이번 임기에도 이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견제의 최전선에 있는 한국의 미군 기지를 정말로 포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트럼프의 발언과 실제 전략적 이해관계 사이의 간극을 발견하게 됩니다. 표면적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지만 실제로 그가 중요시하는 지정학적 가치와 중국 견제 전략을 고려한다면 그의 속마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바그람 기지 사례는 트럼프가 전략적으로 중요한 기지의 가치를 매우 잘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국의 미군 기지는 바그람보다 더 큰 전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죠.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언급이 실제 의도인지 아니면 단순한 협상 전술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미군 기지의 전략적 가치를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에 위치한 미군 기지들은 단순한 군사시설이 아닌 동아시아 전체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유지하는 핵심 거점입니다.
화면에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도가 펼쳐지고 주요 미군 기지들이 표시됩니다. 군산, 평택, 오산 기지는 전투기 출격 시 1시간 내에 베이징 및 중국 주요 도시에 도달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리적 사실을 넘어선 엄청난 전략적 가치를 의미하죠. 주한미군 기지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군사적 발판을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전문가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 기지들은 중국을 견제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전략 자산이죠.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한국의 위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 지역의 군사적 균형은 매우 중요한 변수입니다. 트럼프가 다시 대선에 출마한 상황에서 미국의 핵심 전략은 여전히 중국 견제에 맞춰져 있습니다. 오산 공군 기지에 배치된 미 공군의 최신 전투기들이 화면에 보입니다. 이 전투기들은 유사시 중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평택 해군 기지에는 최신 이지스 구축함들이 정박해 있습니다. 이 함선들은 중국 해군의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한국의 미군 기지는 철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보 전문가의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서 한국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죠. 트럼프 행정부의 국방 정책 문서들을 살펴보면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기술적 성장을 견제하기 위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닌 전략적 요충지로서의 가치가 더욱 부각됩니다. 특히 북한 핵 위협이라는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의 존재는 동북아 안보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의 개인적 관계를 중시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비핵화가 실현되지 않는 한 주한미군의 급격한 감축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선택입니다. 미국의 국방 전략가들은 한반도가 가진 지정학적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런 전문가들의 조언을 완전히 무시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런 전략적 가치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트럼프의 협상 전략을 더 자세히 들여다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트럼프는 어떻게 협상하는 사람일까요? 그의 협상 스타일을 그가 평생 쌓아온 비즈니스 경험과 첫 임기 동안의 외교 실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협상법은 그의 저서 거래의 기술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을 연구한 전문가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는 항상 초반에 극단적인 요구를 던지는 스타일이죠. 이는 협상 상대방을 당황시키고 자신의 실제 목표보다 더 큰 양보를 얻어내기 위한 전략입니다.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당시 트럼프는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압박했죠. 결국 한국 정부는 방위비를 이전보다 증액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트럼프식 협상의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화면에는 트럼프가 다른 나라 지도자들과 협상하는 모습들이 차례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는 초반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다가 점차 타협점을 찾아가는 패턴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최대 압박과 타협이라는 트럼프식 협상법의 핵심입니다. 실제 철군보다는 방위비 증액 요구를 위한 수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보 전문가의 분석이 이어집니다. 트럼프는 철군 위협을 레버리지로 활용해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할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트럼프의 주한미군 철수 언급은 실제 의도라기보다는 협상 전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는 이를 통해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하거나 미국 무기를 더 많이 구매하거나 혹은 다른 경제적 양보를 얻어내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번에는 상황이 트럼프의 첫 임기 때와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레버리지가 증가했기 때문이죠. 미중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커졌습니다. 이는 한국이 트럼프의 압박에 더 강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트럼프가 한국을 압박하더라도 한국은 더 강한 협상 카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국제정치 전문가의 말이 들립니다. 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필요성이 더 커진 만큼 무리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10번째 경제 대국이자 반도체와 같은 핵심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적이죠. 이 또한 한국의 협상력을 높이는 요소입니다.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전략 비교를 통해 트럼프의 실제 외교 정책 방향을 더 명확히 이해해 보겠습니다. 트럼프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저는 이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낼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자신감 넘치는 발언이 들립니다. 그는 여러 차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협상을 중재할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는 트럼프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중국에 대한 트럼프의 입장은 매우 다릅니다. 그는 첫 임기 내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벌였고 이번에도 더 강경한 대중국 정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막아야 합니다. 트럼프의 단호한 메시지가 선거 유세장에서 울려 퍼집니다. 이처럼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일관된 패턴을 보입니다. 러시아와는 관계 개선을 모색하면서 중국에 대한 견제는 더욱 강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주한미군 철수는 현실성이 없고 오히려 미군 기지 확장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화면에는 세계 지도가 나타나고 미국의 주요 동맹국들과 군사 기지들이 표시됩니다. 특히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군사적 존재감이 강조됩니다. 한국, 일본, 호주, 필리핀 등이 중국을 둘러싸고 있는 형태가 뚜렷이 보입니다. 트럼프의 인도 태평양 전략은 오바마의 아시아 회귀보다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국제관계 전문가의 분석이 이어집니다. 그는 중국에 대한 견제를 위해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트럼프는 첫 임기 때 이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는 것이었죠. 이번 임기에도 이 기조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더 직접적이고 강경한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주한미군을 활용해 더 많은 외교적,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방위비 협상에서도 한국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협상 테이블에서 더 당당히 자신의 이익을 주장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외교 전문가의 조언이 이어집니다. 트럼프의 압박에 당황하기보다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활용해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야 합니다. 한국의 중요성은 단순히 군사적 측면에만 있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한국은 미국에게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특히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의 역량은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의 분석을 바탕으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트럼프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한국은 미국에 있어 이전보다 더 중요한 동맹국이 되었습니다. 그의 공개적인 발언과 달리 실제 전략적 계산에서 한국의 가치는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가능성이 낮으며 한국은 전략적으로 더 강한 협상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분석 결과를 요약하는 내레이션이 이어집니다. 화면에는 한미 정상이 악수하는 모습과 함께 양국 국기가 나란히 보입니다.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는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바그람 기지 철수를 후회한다는 트럼프의 발언은 그가 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적 기지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의 미군 기지는 철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의 협상 전략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는 항상 극단적인 요구로 협상을 시작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실용적인 타협점을 찾아가는 패턴을 보입니다. 주한미군 철수 언급 역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 철수보다는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협상 전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진 만큼 일방적인 요구에 굴복하기보다는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이는 과거 미국의 전적인 보호를 받던 시절과는 확연히 다른 상황입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첨단 기술 산업과 군사력을 보여주는 장면들이 차례로 등장합니다. 세계적인 반도체 공장, 첨단 배터리 시설, 그리고 한국의 최신 무기 체계들이 한국의 달라진 위상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파트너로서 더 당당히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문가의 말이 화면 위로 흐릅니다. 물론 이것이 방위비 협상이 쉬워질 것이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트럼프는 여전히 한국에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은 협상 테이블에서 자신의 전략적 가치를 활용해 더 균형 잡힌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트럼프의 발언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그 속에 담긴 실제 의도와 전략적 계산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발언과 실제 정책 사이에는 종종 간극이 있기 마련이죠. 특히 트럼프와 같은 협상가 스타일의 정치인은 더욱 그렇습니다. 트럼프의 전략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의 외교 정책에는 몇 가지 일관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시합니다. 둘째, 동맹국들에게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합니다. 셋째,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자 합니다. 이런 원칙들은 그의 주한미군 관련 발언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트럼프는 동맹국들에게 공정한 분담을 요구하지만 동시에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훼손하는 결정은 피하려 합니다. 그가 바그람 기지 철수를 후회한다는 발언은 단순한 말실수가 아닙니다. 이는 그가 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목표를 매우 중요시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화면에는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발표된 국가안보전략 문서가 나타납니다. 이 문서에서 중국은 전략적 경쟁자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며 이번 임기에도 이 기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동맹국들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외교 전문가의 분석이 이어집니다. 특히 반도체와 같은 핵심 산업에서 한국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미국은 최근 중국의 반도체 산업 발전을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협력은 필수적입니다. 삼성, SK하이닉스와 같은 한국 기업들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미국이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이들 기업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화면에는 한국의 첨단 반도체 공장과 미국의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비교하는 도표가 나타납니다. 양국이 반도체 분야에서 협력하는 모습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한미 동맹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도체 동맹, 배터리 동맹, 우주 협력. 이 모든 것이 한미 관계의 새로운 차원을 열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의 설명이 이어집니다. 이제 한미 관계는 안보를 넘어 경제와 기술의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정말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그는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더 많은 경제적 이익을 얻으려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미국 우선주의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을 고려할 때 우리는 그의 발언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 뒤에 숨겨진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는 종종 극단적인 요구로 협상을 시작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당사자가 승리했다고 느낄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갑니다. 방위비 협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럼프는 엄청난 액수를 요구하며 협상을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한국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타협점이 찾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의 협상력은 이전보다 더 강화될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동아시아에서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와 경제적 위상을 가진 나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전략적 가치를 충분히 인식하고 이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트럼프의 압박에 당황하기보다는 이를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 이제 미국에게 필요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국제정치 전문가의 말이 울려 퍼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협상력을 높이는 핵심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트럼프의 발언과 실제 의도 사이의 간극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더 큰 전략적 그림의 일부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이런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취해야 할까요? 첫째, 우리는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명확히 인식하고 이를 협상의 기반으로 삼아야 합니다. 주한미군은 단순히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 요소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바탕으로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둘째, 경제와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의 범위를 확장해야 합니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미국의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이러한 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안보 분야를 넘어선 포괄적 동맹 관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화면에는 최근 체결된 한미 경제 안보 대화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양국 장관들이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분야에서의 협력을 약속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는 한미 관계가 단순한 군사 동맹을 넘어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한미 동맹의 미래는 군사를 넘어 경제와 기술의 영역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전문가의 전망이 이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의 레버리지를 높이는 핵심입니다. 셋째, 우리는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초반에 극단적인 요구를 내세우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실용적인 타협을 추구합니다. 이런 그의 스타일을 이해하고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화면에는 트럼프의 첫 임기 동안 한미 간 방위비 협상 과정이 타임라인으로 나타납니다. 초기에는 극단적인 요구가 있었지만 결국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타협점에 도달했던 과정이 보입니다. 트럼프의 협상법은 예측 가능합니다. 초기에 과도한 요구에 당황하지 말고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바탕으로 차분히 대응해야 합니다. 협상 전문가의 조언이 이어집니다. 넷째, 한국은 국내적으로도 합의된 대미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정파와 이념을 초월한 국가적 공감대를 형성함으로써 흔들림 없는 대미 협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미국과의 협상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트럼프의 속마음을 보면 한국은 미국에 있어 더 중요한 동맹국이 되었습니다. 결론적인 메시지가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제는 우리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입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트럼프의 주한미군 관련 발언의 실제 의미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표면적인 발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트럼프의 협상 스타일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더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니라 미국의 핵심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이러한 달라진 위상을 바탕으로 우리는 더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미국과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의 속마음을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한국의 레버리지를 높이는 첫걸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시면 더욱 깊이 있는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